다시. 사진 찍는 게 좋지. 녹화를 안 했지. 자, 어쨌건, 자, 여기, 요 부분은 PIP로 갈 거고요. 그건 PIP로 저희 할 거고, 그 DB의 이름하고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이제 잘 정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뭐 기시나 이런 데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하면 여러분 로컬에 돌리는 거면 상관없긴 한데 그게 아니라 여기 특정 IP를 찍게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저 옆에 있는 서버를 운영하면 여러분이 막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보고 다 뚫고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프라이빗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라 막 퍼블릭으로 열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면 그 주소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루트 패스워드까지 알고 DB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이제 JPA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JPA라는 애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는 무조건 create라고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create. 저희는 이제 DB를 매번 생성할 거예요. DB를 매번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새로운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Physical Strateg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뒤쪽에 보면 대충 알아요. 이름이 나오죠. 뭐예요? Camel Case 2 underscore naming 스트레티지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은 자바에서는 뭘 하냐면 대소문자 구별해 가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SQL이나 테이블은 뭐가 없어요.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DB단에 가면 대소문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얘네를 언더바로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대소문자 있던 애를 저쪽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어떻게 언더바가 들어간 형태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불러온 애는 자동으로 카멜 표기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SQL 결과나 이런 것들 이제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면 되겠고, 저희는 MySQL을 버전을 8버전 이상을 아마 쓸 거라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MySQL 8버전 쓰겠다라고 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제이슨 이런 거 주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돼서 일단 설정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시큐리티 걸 때,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를 그냥 하면 되게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올 수 있게 임의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하나 걸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뭔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로그 정보들 찍을 건데, 로그를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정신없이 찍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좀 알록달록하게 잘 찍히긴 하는데, 어쨌건 여기가 이제 10분 초가 나오고 실제 내용은 여기 뒤에 나와요. 여기 이렇게 뒤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려면 이 뒤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가 8080 포트인가 이런 걸 보려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밑에다가 저희 아까 전에 여기 제 GitHub에 가시면 여기 하면 두 번째로 로그백 spring.xml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 가서요. 파일명은 요거예요. 로그백 spring xml. 요거 그냥 하나 복사하시고요. 이름 하나 복사해서 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리소스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new 여기에 가서 파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여기다 직접 집어넣어요. 로그백 다시 spring xml. 우리 저기 적혀있는 이름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finish 누르면 여기에 이런 XML 창이 하나 올라오는데 이렇게 디자인된 모습으로 보면 정신없으니까 소스로 그냥 열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있고요. 자, 저희는 다시 여기 웹에 가셔서요.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 맨 윗줄부터요. 요 XML 표시 있는 것부터 해서 맨 끝까지를 긁어 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얘를 샥
제가 나름 설명은 붙여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대충 보시면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다시 제가 기회 되면 설명을 할 건데 이쪽에 있는 요 모양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양대로 해서 얘네들에 대한 로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색깔은 어떻게 줄 거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그백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거를 조금만 위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딱 누르면 얘가 어쨌건 뭔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한번 갱신이 되겠죠? 갱신이 됐는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 다 지워버리고요. 보통 여기 오시면 이쪽에 쭉 보시면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클리어 콘솔. 요거 누르면 지금 내용이 다 지워져요. 요거. 클리어 콘솔. 찾았죠? 그래서 요걸로 지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뭔가를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얘가 갱신해서 샥 올라와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보면 모양이 좀 바뀌었죠? 모양이 심플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종류가 인포인지 뭔지를 알려주고요. 원래는 위쪽에 보면 시분포가 막 찍히고 막 이러다녔는데 필요 없는 거 다 날려버리고 정보가 인포인지 워닝인지 에란지 뭐 이런 거를 여기 앞쪽에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에서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여기 결과가 여기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 애를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뭐 볼 게 없네요. 보려고 했더니. 자,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서버를 내렸다 올리고 싶으면 여기 빨간 거 누르면 이제 서버가 꺼지는 거고요. 꺼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애 중에 그냥 요걸 누르셔도 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찍고 오른쪽 버튼 그리고 런 에이지 여기 가서 요거 탁 누르면 얘가 이제 샥 한번 샥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얘를 올렸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의 포트는 몇 번 포트래요? 80 포트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 얘를 접근할 때 우리 로컬호스트를 접근할 때 여기에 8080으로 가면 얘가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80 포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80 포트로 접근해야 되는데 80 포트는 디폴트 포트예요. 그죠? 포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이 그냥 바로 로컬 호스트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뭐 특별히 80 포트를 누가 쓰면 아니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저희 80 포트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 기본 세팅은 된 거예요. 그죠? 기본 세팅은 된 거고요. 자,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저의 DB가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건 잠깐 끌게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내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보이겠구나.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그냥 넥스트고 요거 뭐 딴 거 없죠? 딴 거 그냥 없으니까 넥스트고 자, 요거 이 루트 패스워드는 저는 뭐랄까요? 1, 2, 3, 4로 할게요. 1, 2, 3, 4로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뭐 약하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우리는 요걸로 띄울 거고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넥스트 할 거고 요거 yes 누르시고 요거 execute 누르면 이제 서버가 정상적으로 기동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된 거고요. 저희는 DB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DB버 다 깔았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저도
DB 다운로드. 제가 쓰던 노트북이 아니라서 최근에 밀어버리는 바람에 원래대로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렇네요, 그죠? 뭐 이러면서 보는 거죠. 뭐. 저렇게 세팅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DB버 이제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다 됐고 피니시 누르고 요거 넥스트 누르고 여기에 따로 뭐 할 건 없으니까 저희가 피니시 눌러서 루트 패스워드 확인 한번 하면 되니까 누르고 체크해서 커넥트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 누르면 이제 뭐 다 된 것 같아요. 뭐 되게 많네요. 되게 오랜만에 깔아보는데 네, 뭐 DB 서버가 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배치 있는데 이거 불편해서 전 잘 안 씁니다. 그냥 이것도 그냥 꺼버리죠. 깔끔하게 꺼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DB버가 다 설치가 되면 여기는 아마 저희의 아직 설치가 덜 됐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옛날에는 뭐 이게 어떻게 받고 있다 뭐 이런 게 막 보이더니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봐야 되는지. 여기 받았네요. 그죠? 여러 개 알려줘야죠. 받았다고. 전 잘 안 보이거든. 자, 어쨌건 요거 눌러서 그냥 다음 누르시면 그냥 셋업 잘 될 거고요. DB버 처음에 설치할 때 라이브러리만 좀 잘 깔면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다 잘 깔았으니까 잘 쓰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숏컷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DB버까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가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희가 요를 좀 준비를 해 놓고요. 쓸 거니까 요 밑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게 안 되네요. 나중에 하죠. 눌렀더니 죽나 봐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샘플 DB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안 만들면 되고요. 저희는 뭐예요? MySQL 쓸 거죠? MySQL 누를 거고 다음 할 거고 여기에 우리 로컬 호스트로 붙일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이름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우리가 안 정했잖아요. 나중에는 두고 붙으면 이제 할 건데 지금 없으니까 그냥 넣을 거고 루트에 1, 2, 3, 4로 전환했고요. 지금 뭐 나머지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거 테스트 커넥션이라는 거 누르면 지금 얘가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얘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받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거. 그래 받을게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필요한 애를 받고 커넥션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확인 누르고 저희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이제 DB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DB로 붙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아까 설정 파일에 보면 여기에서 DB를 뭐로 적기로 했어요? 우리는 어디? DB. 여기 있네요. 여기 우리 PIP로 적기로 했죠? 그러면 내가 DB를 PIP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가서 이거 누르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눌러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몇 개 갖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여기 찍고 오른쪽 버튼 찍고 오른쪽 버튼 Create New Database 또 누를 거고요. 자, 요게 원래 UTF-8을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MB4 이게 뭔지 알아요? 혹시 MB4 붙은 애들? 그러니까 이게 붙은 애를 써도 되고 안 붙은 애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니코드 쓰려면 UTF-8이면 돼요. 근데 여기 MB4 붙은 애들은 그 이모지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림 같은 그런 애들도 허용하는 그런 캐릭터 셋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더 좋아요. 그냥 뭐 다른 거 말고 그냥 쓰시면 되고. 자, 저희의 DB 이름은 뭐예요? PIP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DB 연결하려고 하는데 DB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PIP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내가 이거 접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우리가 끄고 나갔을 때 내가 접속할 때 접속하는 요 놈에 대해서 에디트 커넥션에 여기에다 이제 다음부터 붙을 때는 PIP로 붙이시면 그럼 이제 PIP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더 좋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껐다가요. 한번 껐다가 DB버 다시 띄운 다음에 저희가 여기로 들어오면 요거 이제 들어와서 열면 얘가 요 PIP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PIP로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선택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여기서 SQL 편집기 같은 거를 열잖아요. 열면 얘가 이렇게 로컬호스의 PIP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쿼리를 그냥 던질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내가 다른 D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선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현재 테이블은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애를 간단하게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뭘 만들까요? 사용자? 아니면 게시판? 사용자가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가서 이제 만들 건데 이제 요거를 잘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용자를 멤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유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저로 만드는 건 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나중에 왜냐면 우리가 시큐리티 쓸 때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헷갈려요. 똑같은 유저인데 어떤 애는 내가 쓰는 유저고 어떤 애는 로그인을 위한 유저예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만들 때 멤버로 만들거든요. 사용자 만들 때. 그래서 보통은 멤버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뉴 할 거고 여기에 패키지 만들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자, 저희가 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멤버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멤버들을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멤버라고 하는 덩어리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 3개짜리 있잖아요. 이게 이름이 뷰 메뉴라는 건데 요거 누르시고 패키지 모양을 하이어라키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요거 밑에 멤버가 이렇게 딱 관리가 돼요. 자, 그래서 멤버에 가면 저희는 여러 파트로 나눌 거예요. 사실은 앞쪽에 여러분이 미리 GitHub를 좀 보시면 GitHub이 날라갔네. 어,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애들 이제 대부분의 모양을 보시면 저희가 블로그로 기본을 삼고 볼게요.
메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특정 경로 밑에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면 이렇게 패키지가 쫙 나눠집니다. 근데 보면 보드라고 하는 애도 보면 컨트롤러 엔티티, 멤버라는 애도 열어보면 뭐 컨트롤러 DTO, 뭐 엔티티 레포지터리 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이렇게 거의 비슷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디 다른 프로젝트에 갔는데 멤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멤버가 딱 떼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좀 귀찮긴 한데 이게 나중에 이동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이제 하시는 거고요. 자, 저희는 해서 여기 갈 건데 패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멤버 밑에 오른쪽 버튼 뉴 패키지 만드실 거고 여기에 저희가 DB 관리하는 이렇게 entity라고 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ent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테이블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오른쪽 버튼 new 그리고 여기에다 클래스. 자, 여기에 우리는 멤버라고 하는 이제 테이블을 관리할 그런 애를 하나 준비하고 싶어요. 그래서 멤버라고 이렇게 붙일 거고요. 클래스로 멤버가 나오면 그런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여기 골뱅이 하나 하시고요. NT 뭐 요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 엔티티랑 관련된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 엔티티거든요. 자카르타의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데 있는 요 엔티티를 하면 얘가 뭘 만들어주냐면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요 엔티티가 붙으면 이제 요 밑에 붙는 애들을 저희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뭐 예를 들면 원래 보통 인테어로 많이 쓰는데 저희가 보통 아이디는 다 대부분 롱형으로 그냥 보통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롱형의 아이디를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뭐 스트링형의 뭐 네임을 줄 거고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에 뭐 이메일을 줄 거고요. 프라이빗하게 스트링에 뭐 패스워드를 줄 거고 프라이빗하게 스트링형의 뭐 롤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클래스에는 반드시 얘네들을 구분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이디들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돼서 여기에다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먼저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를 여러분이 이렇게 저장만 하잖아요. 저장만 하면 얘가 이렇게 샥 돌면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 테이블에 대한 결과가 보통 보이는데 지금은 뭔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해서 여기 가서 저희가 DB에 가서 잠깐 보면 한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테이블을 열어보면 지금 실제로 테이블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죠? 원래는 저렇게 하면 만들어져야 돼 라고 했는데 왜냐면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맞는 상태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여기에 걔네들에 대한 이런저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보통은 게터 세터라고 하는 애를 붙이는데 여기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롬복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 롬복이라고 하는 애를 보면 얘를 열어보면 여기에 지금 필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필드에 대한 getter, setter 그리고 뭐 equals, toString 이런 애를 만들어주는 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얘가 제대로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롬복이 없는 건 아닌데 롬복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거 뭐 이전에 다 봤겠지만 여기 분명히 롬복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보면 어디가 있겠죠? 내 눈은 안 보이지? 어디 있을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롬복이 있네요, 그죠? 롬복이 있는데 얘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그래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그냥 따로 받아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 위치에 가서 설치를 하셔도 돼요. 뭘로 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보통은 그냥 여기 가서 제일 쉬운 방법이 여기에다 이렇게 롬복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요. 얘를 이렇게 받아와요. 롬복에가. 요거 다운로드 이렇게 걸면 얘가 뭐 위험하다는데 어쨌건 유지한다 그래서 받으시면 되고요. 얘를 다 받았나요 다? 여러분 다 설치했죠? 네. 그럼 더만 할게요. 여기에 가서 우리 cmd 치고 들어가면 도스창 열리고 여기다가 자바 -자 하고 롬복을 이렇게 설치하면 얘가 이제 멀쩡하게 있고 여기에 지금 설치된 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인스톨이라고 하면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롬복 파일이 우리의 그 이클립스 거기 파일에 가면 거기 이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되어 있을 거고 우리는 얘를 인식시키려면 한번 껐다 켜야 돼요. 얘를 이렇게 한번 지금 보면 여기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한번 껐다가 다시 얘를 어떻게 했냐 얘를 키우면 자, 얘가 여기 이제 올라오면 우리의 자바의 여기에 멤버를 열면 이렇게 게터 세터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게터 세터 이런 일들은 너무 기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얘를 한 다음에 다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얘를 일단 런은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프로젝트 잡고 여기엔 런 에즈로 요거 프로젝트를 띄우면 얘가 이제 샥 돌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도 여기 DB버에 가서 얘가 잘 만들어졌나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직도 뭐 어때요? 아직도 얘가 제대로 지금 안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여기에 얘가 필요로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골뱅이하고 id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 이 자카르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애를 갖다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생성하는 그 규칙을 만드셔야 되는데 제너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제너레이티드 여기 보면 제너레이티드 밸류라는 애가 있어요. 제너레이티드 밸류 제너레이티드 밸류를 만들 건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애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면 속성이 제너레이터가 있고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정책을 뭘 쓸 거냐 이걸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얘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요거 MySQL 같은 경우는 요걸 쓰셔야 돼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런 정책으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오토 인크리먼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정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여기다 골뱅이 하시고요.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건데, 컬럼이라고 해서 컬럼을 넣을 건데, 컬럼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 속성 중에 우리는 네임 부분에다가 이렇게 줄 거고요. 얘가 그냥 id라고 들어가면 나중에 똑같은 id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원칙이 뭐냐면 나의 테이블명에다가 언더바 i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따로 줄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고 지금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까 어노테이션 적어놨어. 얘가 왜 반응이 없네 했네. 그죠? 이거네 이거 그죠? 얘를 날려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DB 안 쓰겠다고 저거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 DB 쓸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면 얘가 이제 뭔가 난리를 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기존에 있던 멤버가 있었으면 날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애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에 테이블이 새로 갱신을 해보면 테이블 멤버가 만들어졌고요. 이 멤버는 이렇게 생겨먹은 컬럼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 안 주고 멤버에다 그냥 이렇게 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약은 전혀 없이요. 그냥 무조건 문자열은 255자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준 제약이라고는 아이디를 멤버 아이디로 만들겠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골뱅이 주시고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 똑같이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주면 여러분 임의의 테이블명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적혀 있는 이름으로 테이블명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임의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유저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DB에다 유저라고 넣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또 유저라는 테이블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DB에 넣을 때 유저스라고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오라클인가가 아마 유저스를 쓰고 있어서 오라클에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멤버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냐면 골뱅이하고 컬럼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건데 컬럼 다음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널러블 그러니까 너를 허용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줘야 돼요. 여러분 너를 허용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뭐 false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콤마를 찍는지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이런 것들은 앞에 걸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멤버의 엔티티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걸 갖고 가서 할게요. 콤마가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당겨오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올 전까지는 여기 보니까 어드레스도 있었네요. 그죠? 어드레스도 있는데 봤더니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디랑 네임이랑 패스워드랑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는데 널은 허용 안 할 거고 주소만 널 허용할 거고요. 나머지들은 길이를 30, 150 이렇게 잡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줄 거고 롤이라고 하는 애들은 역할을 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큐리티 들어가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값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롤이라고 하는 걸 임의로 아무거나 주면 안 돼서 이걸 제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들을 이제 상수값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entity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요 멤버 찍고요. 오른쪽 버튼 여기다가 new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저희는 여기 entity까지 내려간 거를 위로 올릴 거고 이 부분 entity라고 된 부분을 올릴 거고 여기다가 constant라고 올릴 거예요. 상수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상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에 여기 보면 enum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enum이라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롤이라고 하는 그 enum 타입을 하나 붙이려고 해요. enum 타입을 붙이려고 하고 여기에다 여러분이 상수값으로 사용자라면 일반적인 유저와 매니저와 그 다음에 어드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임의의 값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롤이라고 하면 저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열거형은. 그죠? 사용자 그냥 딱 주는 거예요. 뭐 색깔 이런 빨간 노초 파남보만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컬러라는 애를 이렇게 그렇게 제약을 할 때 여러분이 이런 열거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열거형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려면 가져다 씁시다. 여기 보면 enumerated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enumerated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요거 그냥 제가 이제 긁고 와서 그냥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노테이션 두 개를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는 enumerated라고 해서 이거 열거형으로 된 애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때 나는 이 열거형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열거형은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뭐로 써요? 다 숫자죠? 그죠? 여러분 열거형 쓰면 enum 타입은 다 숫자예요. 그래서 위치가 뭐예요? 번호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색깔을 1, 2, 3, 4로 썼는데 그거를 이름으로 바꿔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쓰는 게 뭐예요? 그게 enum 타입이잖아요. 그죠? 상수를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게 저거라서 보통은 이 숫자의 개념이 있는데 숫자의 개념으로 쓰면 이게 어려우니까 저거를 보이는 글자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enum 타입 스트링이에요. 문자열로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널 안 줄 거고 길이 2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디폴트로 주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유저라는 애를 디폴트로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걔 이름은 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정책을 크리에이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거를 저장을 하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애는 날려버릴 거고요. 에러가 뜨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애들은 날려버릴 거고 여기서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얘가 우리가 아까 그 때깔들을 줘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에라냐 아니냐 이런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에라가 떴은 게 옆에 가서 잠깐 봤더니 여기 왔더니 enumerated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열거형이다 보니까 얘가 뭐 문자열로 못 만들어 뭐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나온 거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를 잠깐만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열거 타입인데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가
여기가 열거형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 롤 타입은 뭐예요? 롤이죠, 롤. 우리 롤이라서 얘가 뭐예요? 우리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요 콘스탄트에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연결을 하셔야 돼요. 똑똑해요. 그죠? 예, 다 터져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에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스프링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주 엄청나게 많은 에러를 뽑아내거든요. 얘가 여기 보면 막 에러가 장렬을 하는데 일단 모든 에러는 대부분의 답은 첫 줄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뭐가 안 맞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 중간은 볼 필요 없고요. 중간에 못 알아보는 애들은 볼 필요 없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 에러가 시작되는 부분에 가면 그쵸 이렇게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기에 가서 옆쪽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얘는 얘인데 이넘 타입이어야 되는데 스트링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라고 해서 이넘 타입인데 스트링이야? 왜지? 라고 해서 봤더니 여기가 아까 스트링으로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 해결을 했고 저희는 얘를 간단하게 한번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 저장을 한번 했더니 얘가 다시 이렇게 샥 돌면서 여기에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죠. 자 초반에는 이걸 크리에이트로 하는 이유는 얘가 중간중간에 계속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디폴트 값도 들어갔죠? 유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봤더니 오토 인크리먼트도 지금 세팅됐고 프라이머리 키도 잡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될까요? 우리가 오늘 너무 많은 걸 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번에 다시 좀 더 하고요. 일단 요거는 이렇게 놓고 자 일단 여기다가 데이터를 채우고 싶어요. 데이터를 채우고 싶은데 데이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엔티티가 있고요. 엔티티하고 항상 DB 쪽을 관리하는 애가 레포지터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건 왜 그냥 빈 걸로 둬요? 라고 했던 걔인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멤버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여기에다가 패키지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만들 패키지는 멤버의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애예요. 저장소를 만들고 저장소 이렇게 해서 저장소를 만들고요. 이 저장소 안에는 일반적으로는 다 다른 애들은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만 이 안에 여기에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이름이 멤버로 시작할 거고요. 얘가 레포지토리니까 레포지토리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딱 주면 여기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요. 원래는 옛날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골뱅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돼요. 걔는 레포지토리로 쓸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 요즘은 붙이지 않아요. 이거. 안 붙여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소스를 봤는데 저기 붙었다. 그게 옛날 거란 얘기예요. 구닥다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는 뭐 하냐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익스텐드가 가능해요. 확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 익스텐드라고 할 거고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쓰고 싶은데 그 기능이 뭐냐면 JPA가 가지고 있는 레포지토리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JPA하고 R 쓰면 옆쪽에 쭉 나타나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어노테이션 두 개가 나타나요. 맨 앞에는 타입을 주고요. 뒤쪽에는 ID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앞쪽에 붙는 타입은 일반적으로 요거를 다루는 클래스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테이블명을 주는 거예요. DB 테이블명. DB가 뭐예요? 우리가 다룰 DB는 멤버죠. 여기에다가는 멤버를 주는 거고요. 이 멤버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왜 절로 넘어가지?
얘가 지금 여기 인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요거 만들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얘가 우리가 만든 엔티티에 있는 그 멤버 있죠? 그거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디는 뭐냐면 저 테이블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잡았던 아이디 타입 있죠? 저희는 롱 타입을 잡았잖아요. 여기를 롱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여기에 갔는데 여기 멤버에 갔는데 이 멤버가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이 스트링으로 잡았잖아요. 여기가 스트링이면 조금 전에 봤던 그 아이의 이름이 스트링이 돼야 돼요. 여기가 스트링이에요. 여기가 인티저면 여기가 인티저예요. 무조건 저걸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요 테이블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얘가 하는 일은 주된 일은 그거예요. 저기 가서 내가 필요하다는 걸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 있는 JPA 레포지터리 얘가 뭔지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밑줄이 쫙 거져요. 거지죠? 그리고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에 요 JPA 레포지터리 안에 들어있는 얘가 사실은 요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를 상속받아서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옆을 보시면 더 좋은데 우리는 JPA라는 애를 쓰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은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메소드들을 다 쓸 수 있는데 이 중에 나름 제일 중요한 애가 뭐냐면 save and flush 뭐 이런 애들이 중요해요. 뭐 어쨌건 delete 뭐 이런 기능들 get 뭐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고요. get by id 뭐 이렇게 해서 그 id 값만 가져오던 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find all 이런 거 됐던 애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게 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좀 내려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는 그게 없네. 어쨌건 얘네들을 쓰다가 보면 얘네들 중에 뭐가 있을까? 특별한 애가 안 보이네요. 아니면 얘의 위로 올라가 보잖아요. 요거 찍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안에 사실 얘가 중요한 건데 원래 옛날에는 CRUD 레포지터리라는 애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도 옛날 구닥다리 문법이에요. APA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옛날에 스프링 쓰던 애들은 저 CRUD 레포지터리라는 애를 주로 썼는데 요거를 눌러보면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아주 자주 쓰게 될 save, find by id, find all 이런 애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 중에 하나는 나는 저기에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세이브라고 했더니 막 저장이 돼. 그건 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다 이런 애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 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좀 힘이 들어도 하나만 딱 해결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일단 여기서 하나는 끊고요. 이게 너무 뛰니까